번째 강의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는 심방세동에서 여러 노악 중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적으로 뇌졸중의 위험이 그렇지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에 비해서 5배 위험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와파린을 쭉 써왔었어요. 근데 와파린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악이라고 하는 약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악이 한 종류가 아니고 몇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몇 종류가 각각 좀 특장점이 있어요. 특장점이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서는 이런 약을 선택하는 게 좋고 어떤 환자에서는 이런 약을 피해야 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재미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선생님은 강일병원 신장내과의 신우승 선생님인데 신우승 선생님은 종전까지 우리 카톨릭 의대 부정맥 교수로 계셨었습니다. 신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심방세동에서 우리 보통 항응고제로 사용하고 있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악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항응고요법이 왜 필요할까요? 모든 스트로크 환자에 있어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 20 내지 30%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런 스트로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동안 사용했던 약자 이제 월파린이라고 하는 이제 와파린이라는 약이 되겠는데 2007년도 메타 아날리시스를 보시면은 안티플레이틀릿 테라피에 비해서 39% 정도 리스크 리덕션을 시켰다. 그래서 아스피린 계통 이런 항혈소판제에 비해서는 이런 심방세동에 있어서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파린이라는 약제는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점을 보시면은 액션 타임이 굉장히 길고 해서 반감기가 한 거의 20시간에서 60시간까지 가기 때문에 약효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내시경 또는 치과 치료를 받는다고 할 때는 항상 뭐 일주일 정도 약을 꼭 중지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비타민 K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이라든지 알코올 또 여러 가지 드럭하고 굉장히 많은 인터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어서 약효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한 테라피틱 윈도우라고 테라피틱 레인지가 매우 좁아서 INR을 꼭 2에서 3 사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 때마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제한점 때문에 보통 우리가 외래에서 와파린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편리한 아스피린 같은 약을 주로 많이 사용해 왔고 따라서 하이 리스크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는 제대로 된 항응고요법을 받지 못해온 게 최근에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노악이라고 하는 뉴 오랄 안티코아곤 또는 노벨 넌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그래서 노악이라고 하는 약제가 개발됨으로 해서 좀 편리하게 이제 아스피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노악이라고 하는 약제들은 굉장히 래피드 온셋 빨리 작용 발현 시간도 빠르고 또한 반감기가 이제 짧아서 12시간 정도 짧기 때문에 끊으면 바로 효과가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지와 제시가 굉장히 빠른 그런 간편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항상 일정한 용량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드러그 인터액션도 상당히 적다고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제 필수 도우지를 계속 주기 때문에 아스피린처럼 다른 모니터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항혈소판제처럼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약이 개발되고 해서 굉장히 이제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걸 보시면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심방세동의 환자 수도 늘고 있고 물론 진단율이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연령 고령화 추세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5년도에 보면 80세 이상에서는 약 4.2% 정도로 유병률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대개 75세 이상이 되면 하이 리스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응고요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항응고요법에 인디케이션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 노란 게 아스피린을 쓰는 환자분인데요. 이렇게 편리하게 아스피린을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 노화가 나온 이후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15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많이 늘므로 해서 이전에는 40%도 안 됐던 이런 항구 요법이 지금 50% 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화의 유용성이 굉장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심방성 환자에서 노화가 필요할까요? 대개 이 스타들은 우리 이제 밸브에 문제가 없는 non-valvular AFib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밸브에 미케니컬 밸브가 있다든지 마더리 또는 시비어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와파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을 해서 non-valvular AFib인 경우에는 리스크 팩터가 0점이면은 여기는 아스피린 같은 안티플레이틀릿도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 2점인 이상은 무조건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겠죠. 1점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노화 안티코아귤레이션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ESPC 유럽 가이드라인하고 미국 가이드라인하고 판막성 심방세동에 대한 정의가 약간 다른데 미국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증과 기계 인공 판막, 조직 판막, 그리고 승모판 성형수를 받은 경우에도 판막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에 2개만 판막성 심방세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서 스트로크를 일으킬 만한 리스크를 이밸루에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촤드 스코어를 썼는데 최근에 이제 촤드 바스크 스코어를 쓰고 있습니다. 촤드 바스크 스코어를 쓰게 되면 이 스코어가 0점인 환자는 애뉴얼 스트로크 리스크가 거의 제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흡수판제 뿐만이 아니라 항응고제 이런 쓸 필요가 없다고 이제 되어 있고 항상 이 스코어가 2점 이상 하이 스코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쓸 때 최근에는 non-valvular AFib인 경우에는 와파린보다는 노악을 쓸 것을 더 권고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저희 2015년 전에는 노악을 쓸 때 저희 이제 보험 기준이 러바일 INR이라고 해서 INR 조정이 잘 안 되는 사람을 이제 저희가 가려내서 그것을 입증을 해야 노악을 쓸 수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그냥 똑같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다 노악을 투여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노악이 사용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노악의 효과와 안정성은 어떨까요? 과거 이제 와파린 이후에 노악이 나온 제품들이 이제 다비가트라는 약이 있었고 리바록사반, 에이픽사반, 에독사반이라는 4가지 약이 지금 시중 유판이 되고 있고 이 4가지 트라이얼이 이제 피보탈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이 10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악의 유용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악의 효과와 안정성을 보시면은 뇌경색 위험도는 노악 제제들은 다 같이 와파린에 비해서 효과가 우수하거나 동등함을 보여줬고 하나 그 아스피린 계통의 이제 안티플레이틀릿 에이전트들은 와파린에 비해서 그 뇌경색 위험도를 줄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출혈의 위험도에 있어서도 노악은 와파린에 비해서 안전함을 알 수가 있는데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을 절대 줄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고용량인 경우에는 오히려 출혈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스트로크와 시스템의 엠볼릭 이벤트를 보시면은 노악은 와파린에 비해서 동등하거나 우수하다 됐고 메이저 블리딩은 와파린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 블리딩에 있어서 GI 블리딩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악이 이제 와파린에 대해서 좀 열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넌 필요하지만 헤모리직 스트로크는 51% 리덕션을 시켰고 올코드 모탈리티는 10%. 하지만 GI 블리딩에 있어서는 25% 더 리스크가 증가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악은 이제 작용 기전이 이 코알린 캐스케이드에 있어서 이 커먼 패스웨이에서 팩터 10 사반 계통의 약들은 이제 10을 이니비션 시키고 가비가트라는 이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로서 억제 작용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약제를 보시면은 대개 이제 최고 픽 타임 레벨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굉장히 복용하자마자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반감기는 대개 평균 한 12시간 정도로 와파린에 비해서 굉장히 끊게 되면 바로 효과가 없어진 그런 효과를 알 수 있겠고, 다비가트라는 신장 외설이 좀 많아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감량이 필요할 거고, 에픽사바인 경우에는 신장 외설이 27%로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이 대해서 이제 해독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노화의 대사에서 중요한 것은 피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하는 것과 간에서의 사이토크롬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다비가트라는 경우에는 바이오 오베르트, 즉 GI에 흡수된 정도가 3 내지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비가트는 경우 이제 좀 GI에 많은 양이 남아있게 됨으로써 GI 트러블이 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리바프사반이라는 약제는 반드시 음식과 같이 투여를 해야 이 바이오어빌리티가 100%까지 흡수되기 때문에 항상 환자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식단과 같이 복용하기를 권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에픽사반의 경우는 이제 신장에서의 배설이 가장 적어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약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보시면 이제 다비가트라인 경우는 드로네다논과 같이 쓰는 경우는 이제 빨간 건 금기가 되는데 금기가 되겠고, 무좀약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 코나졸 계통의 이런 약제들은 에독사반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금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독사반이라고 하는 약들은 이제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다른 약보다는 좀 더 우수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시면은 이 파랗게 표시된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와파린에 비해서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에픽사반의 경우에 스트로크나 메이저 블리딩,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 토탈 데스를 다 유의 있게 이제 감소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블리딩 리스크에 있어서 이 다비가트라는 ICH에서는 뭐 일괄적으로 감소 효과를 보였지만, 이 GI 블리딩에 있어서는 메타 어널리시스뿐만 아니라 포스트 마켓 스타디에서도 와파린에 비해서 좀 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GI 블리딩이나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리바록사 경우에도 메이저 블리딩은 뭐 비슷하지만 GI 블리딩은 좀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에픽사바인 경우에는 바리스토텔레스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메이저 블리딩도 낮고 GI 블리딩도 와파린에 비해서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GI 블리딩 환자에 있어서는 이 에픽사반이 가장 유용한 약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키드니 디지가 있는 그 환자에 있어서 이제 노화를 사용하실 때는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비가트라는 이제 신장으로의 배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크레아틴 클리어라서 30 이하인 경우는 금기가 되어 있고, 다른 약제들은 이제 15 이하가 이제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픽사반 같은 경우에는 크레아틴이 1.5 이하인 경우는 이제 제한이 없고, 크레아틴 클리어라서 15에서 30 사이인 경우에는 크레아틴이 실험 크레아틴이 1.5 이상이거나 나이가 80, 웨이트가 60 이하인 경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있게 되면은 이제 2.5mPI로 감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크레아틴 클리어에서 50 이하시에 이제 감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노화를 처방할 것인가? 앞에 이제 스타디를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와파린에 비해서 모든 노악 제제가 와파린과 동등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헤모리딕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뭐 모든 노악 제제들이 다 와파린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 하지만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다비가트라는 150이 가장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고, 모텔레프티 측면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에픽사반이 가장 우수하고,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는 다비가트라는 110이다, 에픽사반 무조건 60 정도가 이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GI 블리딩 면에 있어서는 이 다비가트라는 150과 리바록사를 제외한 다른 GI 블리딩에 있어서는 에픽사반이 유일하게 이제 에픽사반과 다비가트라는 110mg가 유일하게 GI 블리딩을 와파린에 비해서 동등하게, 그러니까 더 열등하지 않다는 그런 효과가 나와서 GI 블리딩 환자에서는 이런 다비가트라는 110mg나 에픽사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팍션이 있는 환자, 오히려 다비가트라는 사용 환자들은 임팍션이 는다고 알려져 있고, 약
약을 쓰다가 중지하는 경우가 가장 적은 경우는 이제 에픽사반,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컨더리 이제 랜덤화이즈 트라이얼에서 밸리데이션 된 약이 이제 에픽사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에픽사반이 다른 약에 비해서는 여러 유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이스케믹 스트로크 예방을 위해서는 다비가트란 150ml BID 용법이 가장 우수하고, 헤모리직 스트로크나 ICH는 모든 노악 체제가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메이저 블리딩이 있는 경우에는 다비가트란 110ml나 에픽사반 또는 에독사반을 사용할 수 있겠고, GI 블리딩 우리는 환자에 있어서는 에픽사반이나 다비가트란 110ml BID 용법이 가장 좋겠다. 그 다음에 코너리 아트 CG가 있으면 리바록사반을 먼저 추천하고요. 리바록사반과 에독사반 이제 하루 1회 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드시는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 그런 환자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비가트는 특징적으로 캡슐을 부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NG 튜브를 사용해서 이제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기능 저하가 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감량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이제 HD를 돌리는 환자에 있어서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약과 상호작용 있는 약을 쓸 경우에는 이제 에독사반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왜 이 노합을 사용해야 되는가부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신우 선생님이 강의를 오래 하시는 바람에 패널들한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들 시간을 갖다가 많이 뺏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지하게 사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담입니다. 자, 패널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1분씩 썸머리 해주세요. 네, 강의를 원체 잘 요약을 해주셔서 뭐 첨부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이스케믹 스트로크 예방에서 다비가트란 150ml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리커런트 스트로크에 있어서도 다비가트란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장 노악 중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게 에독사반이 되는데, 에독사반에 대해서는 스터디가 후발주자라서 조금 여기서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블리딩을 줄이는 거, 그리고 엘더리 페이션트, 노인 환자들에서 톨러러빌리티가 또 좋은 약이 에독사반이기도 해서 에독사반도 상당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GI 블리딩에 있어서도 에독사반도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 또 심근이 저하 환자에서는 노악들은 일반적으로 금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고 발표가 됐었는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FDA에서 이제 엘리키스 에픽사반이 승인을 받아서 후속 환자들한테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기로 되어 있고요. 네. 저는 뭐 간단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제가 그 스터디가 4개나 돼서 사실 한 번에 기억하기 어려운데요. 얼른 뇌리에 보통 남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풀도즈 노악에서 다비가트란 150은 이제 스트로크를 많이 주는 대신에 블리딩이 많고, 자렐토 풀도즈는 블리딩이 좀 많았고, 아픽사반은 개중에 블리딩이 제일 적었고, 에독사반 60은 가장 좀 무난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블리딩이